외산 가전의 무덤, 외산 자동차의 무덤, 일본 시장을 빗대어 일컫는 말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일본은 전 세계 수출 4위 국가로 자동차와 제조장비, 카메라 등을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전 세계 11위, 2019년 기준으로 1억 2,685만 명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 세계 3위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물건을 만들어 타국으로 엄청나게 수출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외국산 물건을 잘 쓰지 않습니다. 국산품 애용은 일본인들에게 신념처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아무리 잘 팔리는 물건도 일본만 들어가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잘 나가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7년 삼성전자가 가전부문을 철수했고 2009년 현대자동차가 실적 부진으로 철수했습니다. 일본은 외국 기업들이 마케팅에 실패하거나 일본 고객의 마음을 사는 전략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철옹성 같은 내수시장의 장벽을 경험한 외국 기업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일본은 자국 자동차 기업에 유리한 규정과 안전기준, 세금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을 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 깔려있는 신도라는 종교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은 신토라는 국가 종교에서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고 일본 국민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며 따라서 세계를 지배해야 할 운명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같은 신념은 일본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므로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 민족이 만든 것을 우선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무조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성공한 이유가 일본인들의 기적적인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물건을 분석 분해하여 더욱 멋지고 뛰어나게 모방해서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경제를 일으킨 모방 경제는 그 생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는 국산품 애용이란 신념의 끈이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산품 애용을 끝내게 만드는데 주역이 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약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는 유독 일본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이폰이 5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일본의 소니 샤프보다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시리즈 선전에 힘입어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6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5G 네트워크를 선보인다고 했지만 아직 일본 기업에서는 5G 폰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내놓은 갤럭시 폴드도 일본은 놀라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뚫기 어렵다는 가전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일본이 하지 못하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5년 일본의 올레드 TV를 가장 먼저 출시한 LG전자는 지난 2년간 5배의 성장을 이뤄내며 일본 내 올레드 진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국내 업체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전체 TV 시장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출시를 계기로 TV, 세탁기, 냉장고 등 프리미엄 가전시장에서 일본 시장의 지배력을 한층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는 의류 관리기 스타일러가 일본 현지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교복, 정장 등을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입고 싶어하는 일본 소비자 수요를 공략했는데 꽃가루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도 일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선 도쿄, 치바 등 수도권 인구 절반가량인 2,100만 명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고 있습니다. LG는 이것을 공략했는데 이 같은 제품들은 일본 기업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일본 내 스타일러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50%나 늘었습니다. 일본은 K-뷰티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고전한 시장이었지만 최근 3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본 화장품 수출액은 2016년 전년 대비 32.6% 증가한 1억 8,286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어 2017년에는 2억 2,552만 달러, 지난해에는 3억 26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소비자들은 기능 소재, 패키지 등 일본에 없는 새로운 차별성을 부여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기존의 제품에선 타국 제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에서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 기업들의 집중 공략이 있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가전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고 반대로 인정을 받으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혁신성과 창조성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처럼 베끼는 방식의 생산 구조는 이미 날마다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는 지금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혁신과 창조를 내세우는 삼성과 LG에 일본 기업들은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코토리, 그대로 직역하면 좋은 것을 가까이 취한다는 의미로 좋은 것을 그냥 따른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이 정신에 입각해 외국 선진 문물을 꺼림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지금 한국에서 최근 일본에 대한 불매가 굉장히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도가 뜨겁게 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점점 그러한 뉴스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재밌는 거는
일본의 넷 우익 중심으로 우리도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넷 우익이라는 게 한국에 일베가 있다면 일본의 넷 우익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우익이라고 해서 넷 우익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지금 한국 제품 불매해야 된다라고 걔네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얘네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불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롯데를 불매하자 얘기를 했었는데, 웃기는 새끼들이죠. 롯데가 일본에 산데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전부 다가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이 새끼들도 진짜 웃기는 게 그거 그렇게 하면 지살 깎아먹긴데 일본 애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뭘 해도 이거 뭐 알아야지 하지 무식하니까 지들 살이 깎아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과연 일본에 한국 제품이 팔고 있을까? 어떤 제품이 있을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과는 뻔하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여러분들이 배꼽을 잡고 웃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가보시죠. 일본에서는 내두입 중심으로 예전부터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시면은 롯데가 있고 그 옆으로 소프트뱅크가 있습니다. 정말 골 때립니다. 롯데도 일본 기업이고 소프트뱅크도 일본 기업인데 얘네들이 요거를 불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롯데와 소프트뱅크의 오너가 자이니치,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제일교포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국 기업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롯데는 한국 기업이다, 왜냐하면은 오너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쨌거나 얘네들 뭐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지들 살 뜯어먹는 보시면은 골 때립니다. 뭐 불매 하나마나, 요거는 불매를 하면 오히려 더 지네한테 손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예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마트에 왔습니다. 일본 마트에 오면은 뭐 김이죠. 뭐 한국 하면 일본에서는 한국산 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산 김이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많이 먹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김, 다양한 제품의 김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양방김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산 김이 들어간 감자칩, 이런 거. 요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산 제품 판매하는 게 일본에서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김치, 이렇게 한국에서 수입된 김치 조금 팔고 있는 정도, 이렇게 요런 김치들이 좀 판매되고 있는 정도고, 요 김치는 일본인들 입에 맞춰서 만들어진 김치라서 맛이 더럽게 없습니다. 뭐 요런 김치 좀 팔고 있고, 그리고 신라면은 어디 가나 있어요. 네. 신라면은 그래도 좀 유명해서 신라면 정도, 마트에 가면 요게 전부 답니다. 김, 김치, 신라면 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왜 한국 자동차가 없냐, 한국 자동차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게 당연합니다. 2009년에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 완벽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 철수가 승용차는 2009년에 완전히 철수를 해서 판매하지 않게 됐고, 10년 전에 이미 승용차를 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대형 버스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버스도 잘 안 나갑니다. 그 버스도 몇 대 안 나가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아마 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상태 터지고 해서 아마 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버스가 12대 팔렸다고 그러네요. 현대자동차 버스가 12대 팔렸습니다. 버스도 요 정도고 승용차는 아예 판매를 안 하고, 그래서 찾아볼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차를 팔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일본 차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고 자기네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입차 자체를 잘 안 살라고 그래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인들이 일본차 중심으로만 구입을 하고 있어서 좀 외제차도 찾아보기. 뉴스에서 보면은 지금 반일 운동, 불매 운동도 하고 지금 좀 다양한 그 뉴스들도 나오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세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지.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반일 운동을 하셨나요? 북한에서는 반일 운동은 김일성 적성만 하지. 일반 백성이 반일 운동에 관심이 없어. 왜? 북한은 여태까지 일제 36년간의 강점하면서 수립해놓은 모든 그 발전소요, 공장들, 그 구루터기를 갖고 쭉 살아온 나라야.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반일이 없어. 하고 반일을 하자면 그때 당시 일본 상품들하고 북한 상품을 대비할 때, 소비품을 대비할 때
북한이 월등해야지 반일도 나오시는 거야. 근데 항상 미띠야. 개배색이야. 그저 앉아 설사하고 앉아있어. 네. 그건 김일성 족속이 속담이도 있잖아. 똥 싸게 3년에 개바자 눕는다고. 네. 얘들은 뭐랬는지 모르겠어. 반세기 이상, 70년 이상 북한을 통치하면서 네. 과거 일제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북한에서는 반일 운동이 없어. 위안부 문제도 없어. 북한에는. 그거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나는 대한민국의 위안부마다 북한에도 그만큼 있었을 거야.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끌고 간 일이니까.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위안부 문제를 공조할 때만 나오지, 네. 북한 내부에서는 일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해. 노동신문에 나온다 해도 주민사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너 북한에 있을 때 위안부 문제 때문에 누가 격분해하는 거 본 적이 있어?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도 한 번도 없어. 그리고 평양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네. 그 노동신문에 5, 6년에 대한민국의 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중앙요맹위원회가 뭐 어떻게 해서 뭐 행사를 한다. 이거는 드문드문 뜨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생각할 여력도, 생각할 그 아무것도 없어. 그렇구나. 여기에 문제합니까? 한반도 똑같이 피해를 받은 북한,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북한에서는 반일 감정이 없다면 없어.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반중 감정이 세지. 네. 반일 감정은 반중 감정에 비해서 교과서적인 거야. 저는 반일 교육은 이제 북한에서 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만 딱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여기만 배우고 그 외에는 못 배웠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북한은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안 좋냐, 좋냐, 이게 너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은 너무 김일성 치하에서, 네. 김일성 족속 치하에서 너무 고생하고 강구하고 언제 한번 허리띠 풀어놓고 배불리 밥 먹어본 적이 없는 국민으로서 네네. 반일 감정을 가질 새도 없고 네. 가질 여력도 없고 그렇구나. 오히려 그 후에는 일제 때만도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이제 교과서를 반일에 대한 걸 배웠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 대한 그 역사를 배웠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주변에서 재팬이라고 하면은 이거였어요. 이거지. 네, 재팬 옷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조금 좀 신발, 그리고 가정제품도 다 재팬 최고였거든요. 야, 너희 일본 신발, 구조 신발 들어오지? 네. 나도 매생이 같은 꽃 신발을 한 번 신은 적이 있는데 5, 6년 신어도 깨지지 않더라. 이게 벌어지지 않아. 중국산 있지? 네. 중국산 신발 장마당에서 우리 비싸게 샀다. 운동화. 네. 볼 한번 차면 앞이 쫙 벌어져. 중국은 세타 있지? 네. 그거 하나 따지면 어째 볼 새도 없이 밑에까지 쭉 내려가. 중국 상품이 그렇게 낙후해. 우리 북한 주민들 놓고 볼 때 반일 감정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에 넘어서 그걸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일본 상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신뢰감, 중국 상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신뢰감 천냥지차야.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일본제를 그렇게 선호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나셔널 TV, 히다치 냉장고, 뭐 토시바 이런 거 저희 집에서도 다 이렇게 사놓고. 그거 다 중고로 들어왔다.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 소니 이거를 집에서 이제 사서 이렇게 아빠가 이제 사진도 찍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누구보다도 그 북한의 김정은 체제 자체가 그 일본에 대해서 항상 그 이춘희 아나운서가 나와서 욕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스시.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회. 회지. 이런 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 김정은 그렇게 일본을 뭐 계속 입으로만 욕하고 물건을 그러니까 너무 안팎이 좋아하잖아요. 다른 체제야. 안팎이. 정치는 정치대로 괴리돼서 가.